예, 2월 23일 금요일 이번 주를 마감하는 마감 방송입니다. 5%고요. 자, 미국은 지금 엔비디아가 뭐 난리가 났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100% 반영이 되면서 나스닥도 신고가 근처, S&P랑 다우는 신고가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차례가 안 돌아왔니? 자, 외국인이 왜 안 사고 있어? 그런 흐름이 좀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흐름이 보여요. 근데 저희가 올해 들어서 정시 난이도가 살짝 높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물론 사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피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이번처럼 살짝 기다리고 하는 그 인내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문제가 없이 포트는 잘 가지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성장주 중에서 오늘 바이오가 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 알트오젠 같은 거 신규로 살짝 잡았습니다. 비중 조절 살짝 했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여러 이슈 때문에 기준을 조금 잡고 있는데 관망이에요, 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외국인을 많이 보고 따라하거든요. 여전히 현금도 있지만 크게 안 들어가고 가급적이 보면 종목들이 불뚝불뚝 올라올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같이 스윙하시는 분들은 안 맞기 때문에 단타는 그냥 봐주시면 되고 계속 말씀드리는 포트 기준으로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미국은 제가 차트를 안 보여드려요. 살짝 부럽기 때문에 엔비디아 세상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어쨌든 지금 더 좁혀졌지만 AI 빅뱅 확장과 반도체 업종들이 지수를 이끌었고요. 나스닥도 곧 신고가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팡팡 날아가는 게 아니라 살짝 등락되면서 추세 유지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모습이 3월까지도 엔비디아 이벤트가 계속 있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지금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면서 계속 키워갈 것 같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3월, 4월까지 갈 수 있어. 자, 우리나라는 4월달 총선이 살짝 있지만 미국 흐름은 크게는 이제 11월 대선까지 본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볼 때 5월달에 엔비디아 은이 다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FMC가 5월 1일 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 흐름이 꾸준히 중심을 많이 잡아가고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 제가 보는 금리나 유가 지표는 계속 보고 있는데 큰 흐름상 별로 부담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외에 자, 일본과 대만도 계속 신고가예요. 사실 조금 그렇죠. 여기서 우리나라도 이유가 있으니까 설명을 또 드릴게요. 어쨌든 반도체 위주로 오늘도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지금 칩스법도 그렇고 TSMC가 자기 일본 정부에다가 공장을 지어준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다 또 보조금도 막 줍니다. 6조 원씩. 그래서 TSMC 오늘 1% 가까이 또 올랐고 대만도 계속 좋은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못 올라? 야, 차례 온다는데 언제 올 거야? 거기에 대한 얘기를 살짝 드릴 거예요. 조금 깊이 있는 거는 주간 때 설명드릴 거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2022년에 우리가 장 막 오르고 2000년 가기 전에 그때 우리가 밑에서 막 사고 있다가 특히 2022년 말에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기준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기준을 만들어 가는데 여기서 분명히 AI 빅뱅에 우리나라 반도체 다른 나라 봤을 땐 가야 될 시기인데 우리나라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밸류업이 있어요. 잠깐 이제 월봉을 띄워놨는데 코스닥도 월봉이 상당히 길죠. 올랐습니다. 어쨌든 특정 종목이지만 자, 근데 코스피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부근에서 그 부담이 살짝 된다 그러지만 자동차나 은행 같은 걸로 어쨌든 얘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투로 들어간다 해서 밸류업 올려놓은 상태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외국인들 한번 크게 사고 또 흐름대가 봐가 다음에 또 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발표 난 이후에는 계속 들어올 거라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못 올랐던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상태고 자,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볼 때 역대급으로 작년 11월 이후에 제일 많이 샀습니다. 제일 많이 샀어요. 근데 제일 많이 샀던 것 중에서 자동차도 있고 지주사 같은 밸류업도 있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코스피 기준으로 보는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반도체 소부장을 많이 샀습니다. 그건 딱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리 사서 지주사를 땡겨놨던 이 밸류업들이 지수를 좀 부담되게 되지만 실제로 발표난 이후에는 다 샀으니까 정책을 봤으니까 조금 변화를 시키고 제대로 수급 변화가 있을까로 저는 다음 주 예상을 좀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른 나라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글로벌 추세를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금주도 약간 관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개인 수급은 단타를 막 쳐. 반도체에서 확 올랐다 떨어지고 로봇 갔다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기준되는 종목들 조금 지루하지만 차례를 기다리는 포트 내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여전히 외국인 움직이면 현금 많이 팔아놓은 개인들도 충분히 대장주 만들 수 있는 슈팅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단타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급 분석을 할 때 지금 개인들이 빠질 만한 구멍들 보거든요. 사실 안 좋았을 때 초동조체가 그 신성될 때 될 것 같은 게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엔캠도 많이 올랐고 그런 것들로 좀 빠져나갔던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엑시트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리가 되고 정상적인 성장주 위주로 순서가 돌아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대장주는 맞아요. 대장주는 맞는데 오늘도 충분히 올랐다가 또 밀리죠. 기관들 단타치고 개인 단타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져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확산되는 반도체나 다른 쪽으로 대장주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섹터나 태반 별로 관종주 변동성이나 하는 것들은 걔들은 대장주는 아니에요. 단타치는 트레이드용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기다립시다. 내가 봤을 때는 기준대로 잡으시면 충분히 순서 돌아온다 봅니다. 자, 오늘 AI 테마가 살짝 순서가 돌아온 듯 했죠. 그래서 뉴프렉스나 하이비전이 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 하이비전은 그냥 자리 만들었어요. 아침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자리 만들어 놓고 반등될 아직 크진 않은데 어제 오늘 크진 않은데 자리를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고 AI, VR 테마 이쪽은 여전히 꾸준합니다. 해외에서 난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뉴플래스가 보면 20선 밑에 있다가 또 살짝 자리 만든 거예요. 괜히 안 좋다 팔아라 그러다가 오늘 살짝 땡겨서 또 21선 갖다 놓으면서 자리를 살짝 만들고 올려놓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하이비전, 뉴프렉스는 두 개 들고 있으시면 되고요. 한컴이 또 빌빌대고 있죠. 하지만 얘들 요 밴드 안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오늘 보시면 AI 소프트웨어 테마 중에서 폴라리스가 어제 오늘 올라가죠. 얘도 자리 만드는 거예요. 그 테마에서 올라가게 되면 얘들이 큰 대장주는 아니지만 충분히 AI 테마 내에서 자체적인 개별주다 보니까 얘가 올라가게 되면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무리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가 AI 테마는 제주 반도체도 그랬고 아프리카 TV도 그랬고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은 반도체 주된 거랑 로봇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포함해서 줄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비중 무리하지 마시고 20에서 회복되는 게 먼저입니다. 기술적 분석대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현재 메인 포트는 요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다음 장 기대해 보시죠. 자, 그리고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다 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분은 좋죠. 가지고 있는 분은 사실 엔비디아 계속 잘 가니까 좋은데 목표가를 계속 상향시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0불 전에 요번에 혹시나 빠졌을 때 잘하신 분들은 또 660불에 사신 분도 있어요. 올라가면 단타를 주셔야 되고 700불 중반 왔기 때문에 800에서 900불 되면 1000불 전입니다. 그럼 밑에 사는 것들이 따블 좀 되잖아요. 그때 비중 조절을 저는 살짝 할 거다. 그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3불이나 5월까지 본다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컨트롤한 과정이에요. 개인들은 되게 급합니다. 저도 급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잘 컨트롤해요. 삼성전자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아마 HBM 늦다 하지만 3절 이렇게 못 오를 리는 사실 없어요. 이렇게 하다 어느 순간 밸류업들이 끝나고 예를 들어 조정이 좀 되고 반도체나 주된 쪽으로 올라오잖아요. 코스피는 반도체랑 바이오 이쪽을 봐야 되고 코스닥도 바이오나 2차전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자동차나 지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남들 못 올라왔던 정상적인 흐름이 순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이닉스가 오늘 좀 약했죠. 어쨌든 우리는 없는 데 갖고 계신 거니까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15만원 돌파 잘 됐기 때문에 또 위에서 놀다가 행보하다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HPSP랑 한미반 오늘도 살짝 떨어졌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했지만 혹시나 못 사신 분은 또 사도 됩니다. 또 사도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술적 부분도 있지만 내용상 지금 HBM의 주력으로 하이닉스를 되게 좋게 보고 외국계에서 되게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소부장이 얘 둘이에요. 한미반도체 또 계열의 HPSP인데 얘들이 꼭 필요한 소부장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많이 샀던 종목이에요. 오늘 살짝 판다 해서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만급한 개미들이 파는 거지 잘 유지하시고 이런 박스내 움직일 때는 차려올 때 기다리시면 됩니다.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 봐요. 자, 주성현재도 오늘 살짝 매수가 돌았죠. 박스 상단 시도하는 매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이 막 치고받고 이렇게 변동성 있는 게 가온칩스나 오픈엣지나 넷베어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되게 등락 심할 거예요. 올랐는데 어느 순간 또 확 빠지고 걔 파란색 막 나오고 정신없죠. 정말 트레이딩 하신 분 하시고 메인은 아닙니다. 오늘도 이런 것도 올랐는데 단타 변동성이 있고요. 자, 바이오가 오늘 살짝 올랐습니다. 성장주로 순환매 도는 건 좋다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나 이쪽이 안 움직이고 있지만 성장주로 매가 살짝 오고 특히 외국인이 사죠. 외국인이 사니까 또 개인들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장주 순환매를 좋게 보시는 거고, 자, 외국인들이 애들 들어왔던 셀타나 이쪽은 반등을 좀 주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 중기 대상 보시면 되는 종목들이고, 자, 알테오젠에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릴 때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팔아서 한우가 좀 섞어 놓자 말씀을 드리다가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어제 등락 되게 심했는데 신고가 났잖아요. 예, 그렇게 알아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뜬 상태에서 사상 신고가가 12만 9천 원, 13만 원대 됩니다. 선을 끊었는데 요 안에서 물량 등락이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늘 신고가 붙고 상따처럼 들어갔는데 살짝 물리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갔다 해서 오늘 금요일이라서 크게 안 붙어서 확 붙지는 않았는데 큰 물량이 들어왔던 애들이 빠진 게 없습니다. 예, 만급한 개인들 단타가 있기 때문에 요거랑 한울바이오는 섞어 넣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갖고 있는 비중은 바이오포트에 비중을 잘 조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울바이오는 4만원까지 받잖아요. 근데 한울바이오 제가 39,000원 갔을 때 조금 빼서 알테오전과 두 개 섞어서 바이오 대응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나 로봇 다음에 바이오도 흐름들이 자꾸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로봇은 어제는 비슷합니다. 두산로봇 살짝 빠져도 성장주 그런 흐름 보시면 되고, 자, 이렌시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살짝 빠졌죠. 근데 괜찮아요. 애들도 지금 하이비전이든 이렌시스든 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개별적으로 변동은 좀 있지만 충분히 또 변동이 있으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렌시스는 어딨지? 여기 있네. 자,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큰 흐름 문제 없으니까 오늘 에브리봇이 쳤어요. 에브리봇 이런 것도 어느 순간 걔들이 확 쳤다 빠지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지만 뭐 단타 치는 거고, 그런 흐름으로 또 이렌시스도 올 수 있다 보시는 거죠. 이런 것들 따라한 걸 사는 것보다 우리는 차라리 오늘 못 오르고 조용한 거를 사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로봇 테마를 보시면 됩니다. 변동성 있는 걸 감안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차 전지가 계속 안 좋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말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개인들 매수세와 외국인들이 싸우고 크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2022년이나 2023년에 2000 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큰 흐름상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들이 치고받고 하면서 흐름들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올해는 반도체로 그렇지는 보는 거죠. 반도체 좋다는 얘기입니다. 주말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큰 흐름상 여전히 얘들을 보면 이게 바뀐 게 별로 없잖아요.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모멘텀 새로 생길 때까지는 여전히 올라온 팔아서 지금 주된 걸로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큰 흐름이 끝났고 밸류업 정책에 대한 것들이 다음 주 나옵니다. 대충 내용들은 나오는데 혹시나 모르죠. 뭔가 새로운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밸류업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는 거고요. 지수가 올라있기 때문에 부담돼서 딴 것들 안 사고 관망하는 그런 이번 주라 보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은행 중에 저희는 찍어서 기아나 하나금융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밸류업 나올 거예요. 근데 대형주나 아니면 대표되는 섹터가 특히 반도체, 바이오, 로봇들이 코스닥 대형 섹터 테마이기 때문에 이쪽에 충분히 우리 종목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직접 끌었다 하더라도 중장기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발표 후에 수급 변화를 예상하는 겁니다. 자, 금주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트 자체가 나쁘지 않고 메인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신다 보시면 돼요. 특별히 바뀐 거 없습니다. 느린 한국 증시에 대한 수급 문제를 내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여전히 외국인의 빅피처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거기서 급한 개인 수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결국은 슈팅할 수 있는 또 주도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 봅니다. 자, 한 주도 고생을 많으셨고요. 큰 흐름상 2월 잘 마무리되면서 3월을 또 준비하는 그런 한 주로 삼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내일 중앙정리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